안녕하세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장이 좀 오전엔 좀 약하고 후반엔 좀 한국장은 좀 갔어요. 미국장은 뭐 보다시피 영망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뭐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20선을 안 깨고 있죠. 20선을 안 깨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미국장 좋아요. 예, 미국장 좋아요. 분봉으로 봐도 미국장이 저 막판에 좀 내려가서 그렇지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바닥 비슷하게 찌그러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장은 또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예. 여하튼 분봉으로 봐도 무난하게 시작을 했다가 오후에 이제 오후가 아니라 장 후반에 하락이 아니라 조정을 좀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장은 뭐 크게 의미 없죠. 지금 보면 미국 20선을 계속 안 깨고 있고요. 예. 예, 미국장 좋아요. 언젠가부터 계속 좋아요. 그죠? 예. 여기 이후부터 계속 좋아요. 거기도 아니죠, 사실. 따지면 머리 올라온 이날부터 계속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미국장 계속 좋아요. 예. 20선을 안 깨고 계속 가고 있죠.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현재로서는 계속 미국장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장인데 우리나라 장이 오늘 오전에는 약간 개판이었어요. 예, 오전에 조금 오늘 끈기가 없는 분들은 조금 물리셨을 확률이 있을 만한 날이죠. 한국은 계속 이제 조정을 넘어서서 이제 하락의 길로 가려고 하는지 딩딩딩 20선을 깨면서 이제 3일째죠. 하루 이틀 3일 3일째인데 일단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음, 여기를 깼다고 보기에는 애매한데 여기를 이제 어쨌거나 지지하고 살짝 올라간 상태로 끝났으니까요. 여기를 여기는 이제 아직 뭐 확 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여하튼 뭐 살짝 터치를 하고 다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예. 오후에 기어 올라갔죠. 예. 오후에 기어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이 이제 아침에 무난하게 시작을 하는 줄 알고 들어갔던 분들 이제 여기서 많이 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종목 보니까 이 양반들은 여기 들어가서 좀 버텼으면은 괜찮을 법 본전 비슷하게 나올 수도 이제 여기까지 볼 수는 없고요. 본전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좀 물렸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간 듯 하면서도 오늘 뭐 꽤 3일째 이제 3일째 하락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쌍바닥 일합시고 올라갈지. 근데 제가 봤을 땐 20선이 벌써 이렇게 꼬부라지고 있죠. 지금 보니까 20선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있죠. 예, 꼬부라지면은 여기서 크게 이렇게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 아마 여기 닿으면은 다시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20선은 이렇게 뭐 아주 100%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어쨌거나 이 각도로 봐서는 상승은 아니죠. 예, 하락이죠. 하락을 하면 아마 여기서 내일이나 모레라도 빨리 슈팅을 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우려하던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 했다가 20선을 닫고 무너지고 또 20선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올라간 척 하다가 또 무너지고 그래서 아마 이 120선 터치하는 데까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원론적으로 무난하게 가는 형태죠. 20선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빨리 올라가면은 얘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 빨리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지부진 하다가 여기서 올라가면 이런 거는 돌파해도 내려오고 다도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 확률이 쓰리바닥이나 쌍바닥을 만들 확률이 큽니다. 20선을 여기서 돌파를 하냐 여기서 다냐 아주 후반부에 다냐 아주 후반부에 다면은 거의 뭐 죽음이죠.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꽤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꽤 많이. 그러니까 120선을 이 120선을
그나마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거를 깨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지지를 할지 여기서 지지를 할지 여기서 지지를 할지 그 아무도 몰라요. 예. 물론 저 너머에 이제 여기 보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맞다 안 맞다 그 본인이 또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예측만 할 뿐이지. 이 지수는 종목보다 더 어려워요. 지수는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지수 가지고 이제 뭐 그 레버리지하고 뭐 인버스 갖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저 일주일 한 달 요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니까. 예. 물론 단타를 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하여튼 지수는 좀 큰 호흡으로 부동산 비슷하게 큰 호흡으로 보는 거고요. 오늘 종목들을 섹터별로 한번 몇 종목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류조선 중에 STX 중공업이 좀 상승을 좀 했네요. 예. 여기 나름 여기가 이제 약간 좀 크게 보면 앞에 정고점이랑 여기랑 둘 다 넘어가니까 작은 이제 오리지널 곽초롱 자리는 아닌데 그 곽초롱 자리라고 봐도 되죠. 이게 중간에서 올라오냐 지하에서 올라오냐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시작하면 한 18에서 22%까지 간다고 했는데 아침에 얘가 분봉을 보면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저 아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올라가는 듯 하고 잡았다가 끈기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털렸을 거라고. 예, 그리고 다시 올라가긴 했어요. 막판에는 그래도 이제 슈팅도 한번 해주고요. 거래량 터질 때 매도, 그죠? 근데 이제 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곽철용 자리 오리지널이라고 안 한 이유가 조금 좀 그 약했어요, 슈팅이. 이게 올라가는 거는 이런 데서 올라갈 때 18에서 22% 올라가는 거지. 이 장 후반 뭐 2시 3시 다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거 왜 22%까지 안 올라갔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9시에서 10시 9시에서 10시 그냥 뭐 10시 반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외우기 쉽게 9시에서 10시 사이에만 적용되는 게 박초롱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되는 경우는 있는데 한번 이제 지수가 이렇게 꺾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10시에서 10시 반에도 슈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니까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기 쉽게 9시에서 10시 또는 9시에서 11시까지 요때에만 이경매매 슈팅하는 자리라든가 곽철용 자리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소장 자리 제일 좋아하는 자리 소장 자리 이런 거는 다 이 오전에 한두 시간 만에 그 통용되는 얘기지 이 12시 1시 넘어서 이때는 그런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리에 대한 이점 그 자리에 대한 매매 이점은 아무것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22%는 커녕 13%는 못 간 거예요. 13%도 나름 많이 간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리고 KSP가 뭐 그냥 나름 지지만 했고요. 별거 없고요. 철강주 중에서 오늘 건설주가 많이 갔던데 보니까 철강주 중에서는 사마알미늄이 그냥 뭐 양곡머리까지 뭐 조금 못 간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조금 못 간 것 같은데 뭐 의미 없지만 못 간 것 같아요. 예. 장이 후져서 그랬는지 요쯤인데 조금 못 갔어요. 예. 그리고 나가리고요. 건설주가 많이 갔죠. 오늘 상도 하나 유신이 상을 갔나? 39,270주 물량으로 상을 갔네요. 이렇게 종가에 상을 가는 경우는 이제 다음 날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예, 상 들어가신 분들 어지간하면 버리시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데 요즘에는 종가에 상을 들어가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유시는 상을 갈 만한 물량 여기서 받았고 밑에 조금 받았고 그 상을 그죠? 물량 받은 데가 이렇게 제대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요거 제대로 받은 거라고는 요거랑 요거 두 개인데 그래도 이제 요거 두 개 갖고도 상을 갈 만하긴 한 자리긴 한데 그 이상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공간은 요 정도 있네요. 공간은 한 12% 정도 있는데 내일 만약에 갭이 한 요 정도 12%까지 12% 가까이 갭을 떴다. 그냥 아침에 그냥 버리세요. 왜냐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만약에 여기 이런 지점을 간다고 하면 내려왔다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올라가네 그러면 한 12%는 좀 위태위태하고 10%? 한 10에서 11%그 정도 올라갔을 때 바로 버리고 다시 보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버리시는 게 맞고요. 만약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한 12% 위에 그 위에서 만약에 뭐 영어가 나온다 뭐 이 정도 여기 위에서 영어가 된다 그럼 이때도 그냥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갈 확률이 크니까요. 좀 확대해서 보면 깨지네. 이렇게 보면 아래 꼬리를 달고 하든가 이 밑에서도 시작했는데 12% 정도 딱 가면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하시고요. 그 위에서 시작을 해도 그 위에서 시작을 하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시작 뿅 이렇게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분봉상으로 마이너스가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매도를 하십시오. 예. 보나마나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분봉 매매를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삼부토건이 2대장이고 신원종합개발이 3대장이네요. 그래서 삼부토건이 28%까지 갔고요. 2대장이니까 3대장은 신원종합개발인데 얘도 한 27%까지 갔네요. 보통 2대장이 한 22, 3% 이상 가고요. 3대장이 최소한 18에서 한 20% 이상 가는데 오늘 건설주가 테마다 보니까 꽤 많이 갔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는 다들 물량만 이렇게 다 침이죠. 물량만 연락을 받고 유일로보틱스가 그나마 좀 올라가는 척 했는데 어차피 20선 돌파하고 120 여기까지는 무리였나 봐요. 120선까지는 무리였나 봅니다. 예,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내려갔네요.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얘도 뭐 제가 보니까 말 그대로 건설이니까 에너지로 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건설주로 간 거고요. 화학주 중에서는 효성화학이 남들 다 안 갔는데 지 혼자 갔는데 120까지 갈 수가 없죠. 40 몇 프로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매물대 여기 아닌 앞에 여기 전저점 여기 있죠. 1차 그 위에 양봉머리들 2차 충분히 돌파를 다 했죠. 1차, 2차 다 돌파를 했습니다. 양봉머리 뭐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머리 이게 음봉인 것 같은데 음봉머리 저 뒤에도 몇 개 있죠. 예, 저 뒤에도 좀 있는데 양봉머리 있는데 어쨌거나 1차는 여기 전저점 제일 낮은 곳 1차 그 다음에 2차 예, 1차 2차 다 갔어요. 충분히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이게 목표가를 가면 나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제 하락하는 20선 위에서 올라간 놈이라 이런 거는 목표가를 가면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봉으로 막는 경우가 드물어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침을 달고 내려온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봉으로 올라갔어도 다음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가면은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가 중요합니다. 식료품 중에서는 이거 뭐야? 까나리아 바이오. 까나리아 바이오가 아직 차트가 아직은 뭐 승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쳐다볼 거 없고요. 조림 비료 중에서는 둘 다 똑같네요. 식료품이랑 조림 비료가 둘 다 까나리아 바이오 외에는 관계 없네요. 기계주 중에서는 더미동 얘가 물량 받고 나노템에 물량 받고 내려가긴 했는데 신기주야 뭐야? 신기주인가 보네. 아닌가? 신기주인가 보네. 그다음에 더미동이 이제 보통 침의 절반 1차, 2차인데 1차만 갔네요. 1차 2차가 14%까지 2,970원 이제 신고가 올라가기 전에 거기까지 신고가는 아니구나.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1차만 갔어요. 장이 수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또 가는 척 하다가 또 무너졌죠. 그래서 아침에 장이 후졌어요. 그 다음 오후에 좀 오전에 약하고 오후에 좀 강한 장이었습니다. 지수가 그러니까요. 오늘은 건설주가 좀 테마로 갔고요. 전기차는 뭐 며칠 동안 계속 좋죠. 하나기술이 그래도 뭐 얘는 뭐 신고가네요. 신고가는 15에서 18%. 근데 18%까지 안 갔고요. 15에서 18%인데 그러니까 15에서 15% 여기서 3분의 2 버리고 이거 깰 때 나머지 다 버리면 끝났죠. 3분의 2 여기서 버리고 22평선 깰 때 다 버리고 그죠? 18%까지는 안 갔어요. 그죠? 신고가는 15에서 18%. 그러면 80점은 된다. 그 다음에 PNT가 더 큰 상승을 했다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얘는 목표가가 뭐 더 볼 거 없죠. 딱 여기 그 침의 절반. 침의 절반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 건데 16%에서 끝나는 건데 얘가 거래량이 확 터지지가 않았네요. 이렇게 확 터질 때 여기 16% 여기서 그리고 주저앉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저앉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3분의 2 버리고요. 주저앉았
여기 22평선, 여기를 22평선을 깰 때 여기서 버렸으면 되는데 안 깨져.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여기서 지지하고 또 계속 올라가고, 여기서 깨져, 여기서. 여기서 깰 때 매도. 그럼 여기가 18%네요. 18%. 처음 여기는 15%. 그죠? 1차, 2차. 15%, 한 19%인데 제가 봤을 때 한 18% 되는 것 같습니다. 15%, 이제 보통 16%, 1차, 2차. 그러니까 사실은 2차까지 볼 건 아닌데, 분봉이 워낙 좋으면은 나머지 3분의 1도 끌고 가볼 만하죠. 더 미동, 아까 봤고요. 전기차, 코인테크가 그냥, 어, 코인테크가 여기하고 1차, 2차인데, 예, 1차만 갔네요. 예, 전기차. KG 모빌리티가 지하에서 헤매고 있고요. TSI도 나름 양봉의 머리. 그다음에 2차. 여기 2차를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이건 잘못. 저는 보수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보는데 1차, 2차 이렇게 보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냥 1차 끝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제가 보수적으로 봐서 그래요. 금양도 오늘 상승을 크게 했는데 지하에서 올라왔다 내려간 거니까 의미 없고요. 2차 전지는 하나기술 아까 봤고요. PNT 봤고 PNT도 여기라고 그랬죠. PNT도 1차 끝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근데 2차까지 분봉이 좋아서 여기까지 본 거고. 반도체 중에서는 동훈하나텍 얘가 계속 지금 상승이 안 끝나네요. 뭐 뾰족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계속 뾰족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조심하십시오. 내려올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박살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APS가 그냥 지하에서 지지했고 멜파스가 먼 바람이 불었는지 박살이 났네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와이즈버즈가 상을 갖고요. 얘 금요일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워낙 강상이라 얘 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강상으로 갔죠. 금요일날 강상으로 가서 이런 애들이 상을 갈 때 만약 목표가를 여기 이제 어떻게 또 안 지웠냐? 뭐 여기까지 공간은 12%가 이제 그 의미 있는 자리가 요 12%인데 바닥에서 가면 요 12%가 끝날 것이고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위에서 12% 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12%보다 좀 많은데 위에서 시작을 하면 어차피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12%보다 굉장히 많은 갭을 떠버리면 여기서 그냥 버려버리는 게 낫고요. 12% 근처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여기서 근처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요거는 견딜만 하다. 여기까지 어디까지 봐야죠. 이걸 보고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서 이 정도 양봉의 머리들 여기 있죠. 양봉의 머리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려놓은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상을 갈라치면 점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다. 그랬는데 정말 점 이렇게 갔네요. 할 수 없죠. 플레이디는 얘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얘는 뭐 이렇게 강한 게 왔어. 얘는 종가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종가 상을 요즘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종가의 상을 갔잖아요. 그죠? 저 3시 다 돼가지고 근데 얘가 오늘 어떻게 됐죠? 날라갔죠. 점이죠. 이래서 제가 그 종가의 상간 애들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근데 얘는 여기에서 여기 물량을 받으러 어차피 물량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가야 될 상인데 이거를 이렇게 점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는 거는 치사한 거지 진짜. 이렇게 가면 개미가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를 시가가 22%면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 상 들어가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이날도 종가에 상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다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요즘 종가에 간 애들도 꽤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얘도 공간은 한 17% 여기 때에서 공간이 있었어요. 바닥에서 가면 여기였고요. 그 위에서 시작했으면 그냥 저는 버리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상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런 의미가 없죠.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분봉 보고 뭐 자세한 나오면 나오는 건데 나올 때가 있나요 지금? 나올 때가 없죠. 좀 쫄은 분들은 여기서 나왔겠네요. 여기서 쫄은 분들은 여기서 나왔을 텐데 상을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안 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나 여기나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나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다 수익이에요. 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연상을 들어가셨을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쫄려서 나가신 분들은 후회,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계시겠죠. 메타버스 중에서는 오늘 그냥 몇 종목만 빨리빨리 볼게요. 뭐 의미 있는 애들이 없어요. 메타버스 중에서는 알체라가 오늘 물량을 받았는데 지하실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지하실은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얘는 뭐야? 네오위즈 홀딩스 얘도 지하실이네요. 그 다음에 인콘도 지하실이고. 지하실은 이 하다못해 20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지하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거나 올라왔다가 어설프게 있는 애들은 얘기할 게 없어요. 소프트 캠프가 메타버스 중에서는 소프트 캠프가 크게 120을 크게 돌파를 했죠. 아마 1차, 2차 여긴가 본데 그죠? 대충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다시 내려갔으니까 120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끝나야 되는데 다시 내려갔죠. 의미 없죠. 한참 있다 보시면 됩니다. 모비렉스도 지하실 얘기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통신 동원아나텍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멜파스가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는지 관심이 없고요. 바이오 중에 셀리드가 지하에 있고요. YOM도 보니까 얘는 지하는 아니네요. 얘는 이제 뭔가 분위기를 타려고 하는데 아직도 120선을 보면 내려가죠. 그죠? 선을 그어보면 알아요. 여기 선을 딱 그었는데 조금 오름세가 있죠. 아직은 저거를 오름세라고 하긴 그리고 여기서 계속 버텨줘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안 내려오고 계속 버텨주면 이제 120선이 이렇게 슬슬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한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스윙도 이런 데서 잡아서 어디까지? 이런 데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한번 들고 가올 만한 거고요. 뭐 며칠 들고 가는 거 치고 37%면 해볼 만하죠. 이거 이렇게 보여도 37%예요. 그죠? 여기까지 가면 37%, 여기는 아니 중국대서 안 보이네. 중국대서 안 보이는데 27%. 예. 좋죠? 며칠 들고 가서 27%. 근데 얘가 이렇게 긴 침이 나오고 나면은 다음날 바로 가봤자 침의 절반 요것뿐이 안 가고요. 요것뿐이 안 가고요. 그리고 바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좀 텀이 이렇게 침을 큰 걸 만들면 텀이 이렇게 좀 생깁니다. 이 텀이 한 15에서 20일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길게는 한 달도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봐도 되고 좀 있다가 나는 YOM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럼 관심 종목 넣어놓다가 일주일이나 한 열흘이나 보름 뒤에 그때쯤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리메드도 얘는 뭐야? 얘는 오우씨. 근데 얘는 이제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죠. 이 120선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죠. 왜냐하면 발도던 판을 요만큼 만들어서 되게 짧은 건데 상승을 크게 해줬으니까 한번 확 내려올라 치면은 이런 거는 이제 단타보다는 스윙 자리입니다. 여기 20선 걸쳐질 때 양봉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나올 때 이 세 번째 양봉에서 잡고 로스선 스탑로스에다 걸고 난 여길 깨면 무조건 버리겠다 하고 어디까지 들고 가느냐 나름 여기 짧게는 여기 길게는 여기까지 여기 여기인데 안전빵으로 한 요 정도 이렇게 요것도 꽤 되죠. 짧게 나는 조금만 먹겠다 그러면 한 37%, 나는 크게 먹겠다 하면은 요 위에까지 53%. 좋네요. 리메드. 근데 얘가 거래량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엄청 많은 애는 아닌 것 같아요. 큰 돈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야, 거래량 1, 20. 뭐야, 5만 주야? 얘네는, 얘는 하지 마십시오. 차트는 괜찮은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한스 바이오메드. 얘도 거래량이 100만 주. 14만 5천. 얘도 거래량이 별로 없네요. 이런 거는, 거래량이 없는 거는 또 뭐 이렇게 단타건 스윙이건 지랄이건 하기가 그래. JW 중해제약 오래간만에 JW 중해제약이 지원자 제약주 중에서 지원자 같네요. 근데 뭐가 이슈가 있나 봐요. 지원자 갔어요. 왜 그만큼 갔을까요? 목표가가 1차 2차인데 좀 많이 갔네요. 1차 2차인데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 원론적으로 따지면 여기가 11%니까 원래는 목표가를 잡으면 안 되고 요 다음에 양봉이 매물 때 어디죠? 여기죠. 1차. 그리고 2차는 나름 굳이 찝으려면 여기인데 1차는 갔고 2차는 안 갔어요. 이게 원론적으로 본 거고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1차로 보면 15%도 안 됐는데 제가 1차로 보는 이유는
무조건 15%안 됐다고 1차로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쭉하게 올라갈 때는 보수적으로 평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는 얘와 얘의 차이는 다르죠. 얘랑 얘는 다릅니다. 이걸 똑같이 쌤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솟구치는 애들, 슈팅하는 애들은 남은 일은 뭐만 남았다고요? 내려올 일만 남았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거 다 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애들은 얘기가 다르죠. 화장품 중에서 DYD가 꽤 큰 상승을 했습니다. 꽤 큰 상승을 했는데 1차, 저 같으면 2차는 안 보죠. 1차 끝입니다. 근데 20%인데 과하게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협지는 지하실 얘기니까 얜 정지됐다가 얘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하고는 경우가 다른데 빈 공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아마 여기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긴 애들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있는 거 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트코인 중에서는 물량 네오비즈홀딩스 아까 봤고요. 지하실이라 안 본다고 그랬죠. 핀테크 중에서는 한국정보인증이 왕창 무너졌고요. 무너졌는데 무너졌는데 이거 한번 찬스 있지 않나? 없네요. 찬스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한데 웬 20선이 가까우니까 120선이 가까우니까 근데 마이너스니까 6시 돼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마이너스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시작하면 먹을 건 더 많아요. 올라갈 때 1차, 2차, 1차 내가 봤을 때 여기가 1차인데 1차 그럼 2차는 먹는다 2차는 한 여기까지 2차 여기까지 1차 2차인데 먹을 게 그럼 꽤 되는데 2차까지 바라보면 꽤 되는데 1차까지 하면은 먹을 게 얼마 안 되죠. 7% 하지 마십시오. 먹을 거는 별로 없고 먹을 건 별로 없고 내려가려면 왕창 내려가고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여기서 배웠죠. 잃을 게 적고 먹을 게 많을 때 단타든 스윙이든 하는 건데 가끔 단타 같은 경우는 고점 매매 이렇게 해서 고점 매매의 경우 여기서 고점 매매의 경우 여기를 박철용 자리 비슷하게 넘어간다 하면은 122평선에서 꽤 먼 경우에도 단타를 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고점 매매라고 해서 있어요. 근데 곽철용 자리니까 18에서 22% 이상 바라보고 하는 매매가 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안 합니다. 이렇게 큰 높은 자리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보통 이제 이런 자리죠. 120과 20선, 20선이 좀 내려와 있지만 여기서 120이나 20선, 지금 120선을 지지를 했지만 영망치 알고 보면 영망치 보시면 알겠지만 영망치에서 살짝 갭떠서 0.96 갭떠서 슈팅하는 자리. 더군다나 이거는 좋죠. 여기 돌파선이 앞에 있는데 더블 이상 간다 싶으면 꽤 이게 잘은 몰라도 이게 꽤 될 거예요. 이게 한 9% 되죠. 18에서 22%. 그래서 이날 23%까지 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걸 아예 못 알아들으신다고 하면은 그 전 제 방송을 아예 안 보신 분들이죠. 하여튼 교육 출산주 중에서는 골드NS가 걔네 그냥 영화듯이 뭔가 하고 있고 아직은 뭔가를 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르죠. 미세먼지도 관계없고요. 중국주 중에서는 YOM이 아까 봤나? 뭔지 모르게 하여튼 봤죠. 어쨌거나 다시 보자면 YOM이 물량만 크게 받았어요. 물량만 크게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인데 1차, 2차가 너무 높죠. 그냥 1차까지인데 물량만 받고 갔어요. 물량 여기 거를 받고 내려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번에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를 뚫겠다. 여기 곽철용 자리 비슷하게 만들면서 뚫겠다. 여기와 여기를 뚫을 때 나는 세게 올라가겠다. 아니, 세게 올라가겠다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 더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이나 그 다음이나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가 볼 만 하겠네요. 여기서 빵 써가지고 여기서 바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다 표식이 났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페이크죠. 야, 이렇게 솔직하게 올라가겠냐 그랬는데 올라가면 페이크죠. 그 왜 패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시선은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패스하면 이제 노록 패스라고 그래서 안 보고 패스하는 거로. 근데 솔직하게 이쪽을 보고 있는데 정직하게 일로 왜 페널티킥 같은 거 골문에서 슈터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쪽으로 차면은 솔직하게 찼다기보다는 그거 자체가 페이크죠. 예. 설마 지가 쳐다보는 쪽으로 찰까? 골키퍼가 이제 한 번 더 되짚어서 생각해가지고 이제 엉뚱한 데로 뛰겠죠. 예. 솔직한 것도 페이크가 될 수 있어요. 일자리 중에서는 린드먼 아시아가 지 혼자 아니구나. LB 인베스트먼트가 가긴 갔는데 이거 뭐 볼 게 없고요. 린드먼 아시아가 또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120을 살짝 못 미쳐서 내려갔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컴퓨터 좀 느려졌네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얘도 며칠 더 봐야 되고 항공주는 늘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노랑풍선이 항공주에 들어가 있네. 항공주는 아직은 일렙니다. 항공주 섹터 자체를 빼버릴까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직 빼진 않았어요. 여하튼 오늘 이렇게 쳐다봤고요. 내일 지수를 잠깐 보자면 방송을 뭐 오래 안 했으니까 지수를 조금 보자면은 잠깐만 제가 한번 요거까지 확인하고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 60선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맨날 코스닥만 보니까 코스닥도 120 근처까지 20을 완전 박살 나버렸네요. 어쩐지 얘도 코스피랑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생각은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왜냐면 코스피가 이미 120이 가까워져 버렸네. 그죠? 가까워져 버렸죠. 어느 순간 가까워져 버렸죠. 어쨌거나 코스피는 지금 어느 정도 지지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다지고 가는 식이에요. 이렇게 다지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길게 보면 처음에는 다지는 건데 이게 합쳐지면 이게 발돋움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발돋움판이 길게 형성이 될수록 여기서 슈팅이 크게 나옵니다. 물론 발돋움판이 길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발돋움판 하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지점에서 바라보면 그때도 슈팅은 셉니다. 기간이 길다는 게. 한번 깨고 올라와도 이렇게 가다가 한번 깨고 올라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뭐 괜찮은 편이고요. 문제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조금 위태스러운 상황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꽝꽝 내려갈까봐. 한 그래도 저렇게나 내려가면 다행이지. 이렇게 내려간다 이게. 천천히 사람을 막 애간장을 그 애증의 알로코처럼 애간장을 녹이듯이 막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야금야금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애를 그냥 꽝꽝꽝 내려가면 좋게 하지. 이렇게 내려가면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나 여기서 두 번째나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자리를 안 준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어디가 끝을 늪처럼 어디가 끝일지 모르게 이렇게 내려가지 꽝꽝꽝 이렇게 안 내려갑니다. 대개 보면 그래요. 이제 그 코로나 때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팬데믹 때 이때 이렇게 꽝꽝꽝 내려가는 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매수 타이밍인 줄 알고 아싸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그나마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거듭 얘기하자면 여기서 두 번째 쌍바닥에서 안전빵에서 여기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찬스가 없었어요. 왜? 그냥 올라갔습니다.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찬스가 없었어요. 여기서 그나마 도박식으로 잡은 사람들은 조금 먹을 수가 있었죠. 뭐 레버리지라든가 어떤 종목들을 잡은 사람들은 뭐 찬스가 있었는데 안전하게 난 쌍바닥에서 잡아야지 아니면 쓰리바닥에서 잡아야지 했던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리스크가 크게 한 사람들이 또 크게 덕을 보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있다. 그런 걸 알고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다. 왜냐하면 저런 게 왜?
왜냐면 그게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할 방법도 없고, 제가 설명은 못하더라도 머리라도 알면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그냥 잡으세요. 저를 믿고 잡으세요. 하다못해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사실 그 말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를 왜 믿어? 내가 누군지 알고. 근데 이제 머리라도 제가 알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저도 사실은 거기가 바닥일지 아닐지를 모릅니다. 지수를 알 수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안다고 떠들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사람들 방송에 들어가서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합당한 얘기를 하냐, 그걸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나올 때도 제가 리플도 하나씩 달아놔요. 예의상. 뭐 영상 잘 봤어요 그러면서 예의상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이렇게 리플도 줄을 달고 나오긴 하는데, 그 사람이 보건 안 보건 간에 논리적으로 그런 거를 설명이 제대로 제가 납득되도록 얘기한 사람은 이때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방송을 보고 따라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매매를 하는 거고, 제 생각대로 방송을 할 뿐이죠. 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딱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내일도 장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드만 좀 줄여놓고 과감하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드를 줄이면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드를 늘리거나 원래대로 하면은 과감하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마이너스가 나면 이제 타격이 크니까. 시드를 좀 줄이면은 평소대로 해도 시드를 줄인 만큼 마이너스가 적어요. 그래서 또 매매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